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한자예요. 책자는 꾸짖을 책자더라고요. 그리고 책이라는 발음으로도 쓸 수 있지만 채자로도 써요. 그때 채라고 쓸 때는 채무할 때 그 채 있죠. 그러니까 빚질 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는 떠맡기다, 맡기다 할 때 그 무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은 꾸짖음으로 떠맡기다? 또 꾸짖을 수 있는 떠맡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ibility잖아요. 근데 그 영어 잘 들여다보면 response하고 ability가 합쳐져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잖아요. response는 반응이라는 뜻이고 ability는 능력, 뭐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반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책임이라고 그 뜻으로 쓰인다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거는 상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상호성 속에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 내지는 가능성이 바로 책임이구나.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로 책임,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이제 발음하면서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꾸짖음에 대해서 내가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것, 꾸짖고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내가 그거에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짊어지게 되는 것, 이게 책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 책임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우리 낱낱으로 살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 내 사적인 삶과 내 독자성을 굉장히 지키고 싶고 그것이 확보될 때에만 삶의 질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체감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들의 어떤 공존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식의 소위 책임감 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점점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는 걸 현실 사회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 그룹에서 더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제가 요 며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 자체가 되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묵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데서 굉장히 회피하거나 내지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면제받는 어떤 쉬운 방식으로 내지는 도망가는 방식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회피하고 끝내버리는 내지는 어떤 식으로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극단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사실 그 사례 하나만 얘기하자면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가장 대표적 학자로 꼽혔던 루이 알티세르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책. 이 책에서 알티세르는 자신의 부인을 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면소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신병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정신병을 인정받아서 그 법정에 출두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알티세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떤 면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박탈당한,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식의 말이 아니라 충분히 자신이 그 제대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배제됐다는, 실종됐다는 사회적 발언으로부터, 그런 지점에서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다시 설명하면, 루이 알티세르가 자신의 그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처벌,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진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기회를 자서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저는 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책에서 보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 책이 계속 떠올랐고 다시 오늘 하루 종일 이 책을 떠들어 봤어요.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 면책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가.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삶의 반응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세계라고 하는 타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보존하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루이 알티세르의 자서전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책을 오늘 내내 읽고 떠들여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임과 침묵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그 침묵하지 않고, 이때 침묵이 자신의 그 성 전체성과 결부될 수도 있지만 그 성 정체성이 사회적 소수의 입장에 있을 때 자기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발언함으로써 침묵이 아닌 사회적 어떤 그 공존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다공예술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챕터에서 쓴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는 이민자였다. 그리고 동성애자였다. 매우 매력적이고 스마트했으며 동료 작가부터 큐레이터까지 당대 미술계 대부분이 그를 아낄 정도로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1990년대 미국 미술계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모토로 작업했다. 그의 개념적이며 시적인 작품들, 미니멀하면서도 다원적인 설치들은 현대미술이 미학적으로 특별한 매체가 되어 사회의 공존과 공유의 독창적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인용. 동성애자로서 곤잘레스 토레스는 이성의 중심사회가 동성애자를 타조하러 낙인 찍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성애적 정체성의 동일화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사적 연애를 사진, 설치 형식을 통해 작품화했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보존하는 주체와 타자의 공유를 볼 수 있다. 인용 끝. 지금 인용은 제가 2013년에 그랑아리 출판사를 통해서 펴낸 비평의 이미지란 책에서 제가 썼던 문장입니다. 두 번째 인용. 아마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상실의 두려움과 사랑, 성장, 변화의 기쁨 사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면서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것 같다. 나는 관객이 필요하다. 나는 대중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대중이 없으면 이 작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작품이 완결되는 데는 대중이 필요하다. 나는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책임을 져달라고 하고 내 작품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참여를 요청한다. 인용 끝. 이 인용문은 펠릭스 곤잘레스의 작업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게요. 2013년 출간한 비평의 이미지에서 나는 위 첫 번째 인용문과 같이 썼다. 지금도 나에게 그 작가가 가진 현대미술사적 의의를 말하라면 가장 흥미롭고 논쟁적인 주제 또는 개념을 가장 시적이고 조화를 이끄는 미적 형식으로 구현하는 미술을 실현한 작가라고 정의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존이 단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삶의 조건과 이데올로기, 특히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이 갈등할 때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마음가짐 같은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특별히 예술을 통한 공존으로서 시대, 지역, 이념, 세대, 취향, 당파성, 계층 등을 넘나들고 횡단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 뜻에 곤잘레스 토레스의 미술은 잘 맞아든다. 그의 작품들이 작가 생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취했던 형질부터 전시 목적, 전시 방식, 유지 계승, 담론화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곤잘레스 토레스의 공식 화랑인 안드레아 로젠 갤러리의 로젠이 작가의 미술에서 핵심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관여하는 것이며 그가 관객이 작품의 모든 층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한 데 근거해보자. 실제로 곤잘레스 토레스의 거의 모든 작품은 작가가 그 작품 또는 작업을 한 의도나 사적 맥락을 원천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작가는 감상자가 속속들이 이해하고 심지어 관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모든 사람은 개인이고 개인은 사적인 또는 사생활이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개인, 그 개인이라는 공통성이 바로 이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당신에 대한 나의 관여와 나에 대한 당신의 관여를 허용한다. 곤잘레스 토레스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의미, 책임, 나아가 작품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위 두 번째 인용문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말이다. 제가 쓴 이 다공예술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요. 이 비디오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고 그 고민은 사실 제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지금 시대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때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책임의 방식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어떤 사태들이 전개되거나 종결되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다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제 고민을 좀 나눠줘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잘 지켜내면서도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이 단지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해받거나 또 타인의 삶의 일부를 내 반응으로서 그래서 내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 돼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